안녕하세요. 보상과 내일TV 내일손해사정 대표 김종만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2003년도부터 보험 및 손해사정 업계에 있은 후 백내장이 생내장이 된 지금의 사태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비급여 백내장 다초점 수술을 한 후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진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회사의 무차별적인 부지급 기준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2 1월 20일 선고 2021 나 20-13354 등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백내장의 치료와 관련하여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아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해당 여부 쟁점에 대해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16일 대법원 민사 2부는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의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보험사 손을 들어준 근거는 보험 약관상 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B씨가 받은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쟁점은 백내장 수술을 한 안과병원에서 6시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입원을 인정하지 않고 통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례 선고일 2022년 6월 22일 이전에 이미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은 입원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에 대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향후 백내장 수술에 대하여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백내장 수술 이후 어떠한 구체적인 처치나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입원을 인정해주는 근거를 필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의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6시간을 주요 쟁점으로 해야만 하는가입니다. 현재 보험사 표준약관에는 입원의 기준을 6시 기준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리할 때는 보건복지부 고시기준을 따르고 불리할 때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상기 판례에 대한 보험회사의 잘못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의료 자문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의료 자문은 필수 의무라면 약관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포괄숙과제 6시간 입원 적정성 및 해석이 상기 판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네 번째, 백내장 보험금은 질병 입원 실손 의료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해당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이유를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로 고액의 비급여 백내장 다초점 수술을 하는 보험 고객들이 먼저 신중했어야 합니다. 단초점 수술과 다초점 수술의 차이점은 많이 있겠지만 일단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2016년도만 하더라도 600에서 7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금액이 이제는 베이직 렌즈는 800에서 900만 원, 프리미엄은 1200에서 14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보험 고객님도 백내장 다초점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1,4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면서 과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순수히 줄까라는 의심은 한 번쯤 했어야 합니다. 결국은 보험회사는 지금의 사태에도 보듯이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의료자문 동의를 앞세워 보험금 면책이라는 결정문을 무조건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자문 미동의 및 혼탁도 3등급 미만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득은 고스란히 보험회사가 얻고 불이익과 고통은 보험 고객들이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계 연도가 넘어갔어야 보험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할까 싶습니다. 그럼 구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도록 기다려야만 하는가요? 백내장 부지급 관련 상담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합니다. 억울한 심정으로 보험금 부지급에 열받아 있던 고객님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하게 수술하신 분과 모르고 수술하신 분들로 나누어집니다. 급하게 수술하신 분들은 2022년 4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이 강화될 것이란 추측을 미리 해버린 것입니다. 전문가인 제가 생각해봐도 2022년 3월 30일까지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주고 2022년 4월 1일부터는 지급해주지 않을 것이란 어떤 기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도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단지 금융감독원의 실손보험금 심사 강화 기준에 의해 안과병원에서 세극 등 현미경 검사를 꼭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만 해도 세극 등 현미경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영상 사진을 남겨놓지 않아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받더라도 사진이 희미하여 판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극등 현미경 검사 사진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못하는 고객님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회사는 수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지 환자를 상대로 실손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에게 고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을 버티고 있습니다. 둘째로 병원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원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상대로 치료를 하는 병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가 브로커를 낀 안과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병원에서 열심히 소견서를 써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병원도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현재 비급여 백내장 다초점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백내장 수술 환자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경영상의 위기와 누적 적자로 병원 운영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법질서가 자리 잡히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2022년 7월 22일 한 방송에서는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 실태를 면밀히 보여주었습니다. 자문의 의대 안과 교수는 진단서에서 중등도 이상의 백내장이 있다고 하면서 백내장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등도 백내장이 아니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 제출된 사진으로 판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보험사는 중등도 백내장 수술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현재 보험사는 의료자문 동의라는 선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와 보험사에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가이드라인과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진료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를 줄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셋째, 보험회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제3의 의료자문을 필수 요소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차 의료기관의 백내장 혼탁의 정도를
3등급 이상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았습니다.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3차 의료기관 소견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차 의료기관은 자문 감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기준은 첫 번째, 의료자문 동의, 둘째, 3차 의료기관 동시감정, 세 번째, 3차 의료기관 소견서 첨부, 혼탁도 3등급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의료인이 의료자문 동의 후 부지급 판정받고 개인적으로 대학병원 진료 예약 후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와 함께 담당의 선생님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동시감정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내장 진단이 맞고 혼탁도 3등급 이상이 예상된다는 소견서를 발부받아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후 실손보험료 상승이라는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보험료 상승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이 안게 되지만 보험 고객은 실손의료비 계약 전환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갈아탈 것이며 기존의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에 따른 보험료는 계속 내게 될 것입니다. 보험료 상승에 따른 불만은 있겠지만 지금의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회사의 불신의 싹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면 동의한 후 부지급 결정이 나면 보험회사는 면책 통보로 보험금 청구를 최종 종결해버립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보험 고객님은 본인의 보험금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자문 동의 후 부지급 결정 후에도 이의 신청 및 동시감정 신청을 통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연도가 넘어간 후 집단소송이나 민원을 통해 2022년 6월 16일 이전 고객들에 대하여는 구제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혼자 힘으로 지급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진료기록지를 추가 제출해서 진료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의료자문, 동시감정, 3차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등으로 지급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보험회사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사입니다. 보상과 내일TV 구독과 좋아요 안녕.